만약 누군가에게 추세 전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가 될 겁니다. 당연히 그 누구도 추세 전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는 없어요. 대신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는 쉽게 말하면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차트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지표는 내려가는 역전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다이버전스의 예시를 먼저 알아보고 실제 매매에서는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 차트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일반 다이버전스를 봐볼게요. 지금 차트를 보면 이렇게 고점은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RXI 지표는 반대로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흘러가면서 추세 전환이 발생하는 현상을 일반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단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게 한 가지 있는데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유용한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꽤 자주 예측이랑 틀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다이버전스들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다이버전스의 두 번째 유형인 히든 다이버전스의 예시입니다. 노란 선이 일반 다이버전스고 빨간 선이 히든 다이버전스인데 보면 주가의 고점은 하락을 했지만 지표의 고점은 올라오면서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상태예요. 사실 히든 다이버전스는 굳이 차트에서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히든 다이버전스는 일반 다이버전스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아무리 앞에서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나타난 히든 다이버전스를 더 우선시해야 돼요.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가 지속될 거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가끔씩 히든 다이버전스가 그냥 혼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이 과장된 다이버전스라는 건데 일반 다이버전스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 다이버전스라는 건 일반이든 히든이든 과장된 거든 가격이나 보조지표 둘 중에 하나만 역행하는 상태라고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이버전스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다이버전스라는 걸 실제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다. 다이버전스가 신뢰도 있는 추세 전환의 지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는 높은 봉 프레임에서 나타난 다이버전스일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다이버전스 이후에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가 추세에 맞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낮은 프레임 시간대인 15분봉 차트를 봐보면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냥 다이버전스를 무시하고 추세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목격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차트가 다이버전스를 무시하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평선들의 배열 상태가 다이버전스를 무시할 만큼 강력하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평선은 빨간 호초 순으로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단기 이평부터 장기 이평까지 가지런하게 이평선들이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가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이평선이 정배열돼 있으면 아주 강하게 상승 추세를 받고 있다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평선이 만들어내는 강한 추세의 힘을 꺾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높은 봉 프레임에서 이평선들의 배열 상태도 확인해주면서 진입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숙지된 상태에서 이평선을 보는 방법도 같이 공부하게 되신다면 정말 높은 확률로 다이버전스의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이평선에 대한 건 워낙에 다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예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평선을 보는 방법이랑 이평선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